구강 관리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양치질이에요. 그러니까 양치질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강아지 구강 질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네. 치주염이죠. 네. 치주염이요? 네. 잇몸을 봤을 때 이 아이는 치주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치주염의 단계는 알 수 없지만 네. 치주염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네. 일단 우리 집 아이의 이렇게 입술을 들어서 치아를 한번 보세요. 치아가 대략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잇몸은 네. 같은 색깔로 그냥 연한 핑크색이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치아 주변에 잇몸이 시작되는 부분에 네. 이렇게 분홍색 띠가 보인다. 흔하게 어금니 있는 주변으로 여기가 조금 더 검붉게 보인다. 우리 아이가 치주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는 치은염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치은염이랑 치주염의 차이는 뭘까요? 치은염이랑 치주염의 차이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치은이라고 하는 거는 잇몸을 말하거든요. 잇몸에 염증이 생긴 것, 그러니까 잇몸 염증을 치은염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잇몸을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잇몸이 붉게 발적이 있다. 네. 그러면 잇몸 염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양치할 때 발적이 있는 데서 출혈이 있기도 하고 또 잇몸 염증이 있는 주변으로 노랗게 이렇게 치석이 생겨 있기도 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잇몸의 발적 이걸 가지고도 잇몸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고 네. 치주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빨에 뿌리를 붙잡고 있는 여기는 뼈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뼈 조직과 여기 있는 잇몸 이거를 합해서 치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 치은염도 결국은 치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있는 거를 우리가 초기 치주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치주염의 단계가 있어요. 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치주염의 단계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뼈가 얼만큼 녹았는지를 가지고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의 1단계에 해당되는 이 초기 치주염이 치은염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하루만 지나도 플라그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플라그는 치아 표면에 생기는 세균막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어요 혹시? 어딜 갔는데 칫솔이 없어서 손으로 이렇게 이를 닦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있죠.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가 플라그를 닦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혹은 꺼즈로 닦아본 적이 있어요? 뭐 꺼지에다가 물 묻혀서 혹은 치약을 묻혀서 치아 표면을 닦아본 적이 있죠. 그럼요.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사실 플라그가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치아 표면에 생기는 세균막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게 뭉쳐서 생기는 치석 이거는 점점 단단한 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케일링을 할 때는 플라그랑 치석을 함께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밥을 먹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양치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12시간 이내에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양치를 해주는 게 뭐 가볍게라도 양치를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양치하는 거를 칫솔질을 너무 싫어하거나 할 때 발라주는 치약 네.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다 회사에서 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치질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렸을 때 아기 이빨들이 있거든요. 그게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7개월 사이에 이갈이를 해요. 이갈이를 제때 하지 못하고 치아가 남게 되면 예를 들어서 뿌리가 있을 주머니는 하나인데 네. 원래는 치아가 이렇게 송곳니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서 송곳니의 영구치가 자라면서 이 치아에 뿌리가 형성되기 전에 이 치아를 밀어내요. 그래서 이빨 빠진 거 보면 네. 뭐 이렇게 빠져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약간 껍데기처럼 껍데기처럼. 보이는. 네네네. 어금니인데 치아가 빠졌는데 빠진 거 보면
뿌리는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형태로 영구치가 치아를 밀어내면서 이렇게 치아가 빠져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잔존유치는 치아가 있어요. 그런데 제때 안 빠져서 뿌리가 그냥 이렇게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영구치가 자라야 되니까 영구치가 제자리로 나지 못하고 뭐 빈 공간을 이렇게 뚫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두 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원래 하나만 있을 자리에 치아가 두 개가 있으니까 네. 이 치아랑 또 치아 사이에 음식물도 많이 끼고 치석도 많이 생기고 치주염이 빨리 오고 1살도 안 됐는데 치주염이 생기고 잇몸이 붓고 유치는 원래 생후 6개월 대략 생후 6개월 정도 이전으로 해서 다 빠져야 돼요. 만약에 뿌리가 다 형성돼서 빠져야 될 시기에 못 빠진다 그러면 수술적으로 발치를 해줘야 합니다. 송곳니나 어금니가 잔존유치로 남아서 오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송곳니가 특히 빠지지 않으면 아이한테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네. 이유는 뭘까요? 송곳니가 제때 빠지지 않으면 위에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나란히 나거든요. 그래도 조금 나요. 옆으로 나란히 나니까 아래 송곳니가 문제돼요. 네. 이제 아래 턱을 봤었을 때 네. 여기 앞니가 이제 이렇게 6개가 이렇게 있겠죠. 네. 그리고 송곳니는 이쯤에 위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치가 안 빠지고 이 위치에 있게 되면 영구치가 날 자리가 없어요. 치아를 봤었을 때 앞니가 이렇게 6개가 있고 송곳니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네. 그러면 아래에서도 송곳니가 있어야 될 위치에 안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나게 되면 송곳니가 이렇게 입천장을 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찌르게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 치아가 깨지는 걸 말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치아가 깨지는 원인은 우선 딱딱한 걸 잘못 먹어서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어떤 거를 아이들이 먹고 올까요? 오리목뼈, 사슴뿔, 네. 갈비집에서 음식 드시고 등갈비 네. 이런 거 아이들 주려고 이렇게 싸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고기만 조금 주시는 건 괜찮은데 네. 뼈를 한 번에 주시면 그거 꽉 씹다가 치아가 파절될 수 있어요. 이렇게 부러져 있는 거를 발견하면 바로 병원에 달려가서 치료를 해야 하나요? 네. 되도록 빨리 치료해 주는 게 좋습니다. 부러지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만약에 이제 어금니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치아가 수직 파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치아가 이렇게 있고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파절되는 거예요. 만약에 뿌리를 많이 침범하지 않았다. 네. 그냥 치아의 요 부분을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크라운 부분이 깨졌다. 이렇게 깨졌거나 이렇게 깨졌거나 그러면 여기는 신경치료라는 걸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치료라고 하는 거는 치아가 만약에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치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잇몸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이런 형태로 신경이 있거든요. 그럼 이 신경이 노출이 되면 굉장히 아파요. 통증이 심하고. 네. 신경치료는 신경을 살리는 치료는 아니죠. 신경을 죽이는 치료죠. 네. 통증은 없애주고 치아의 기능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치료가 신경치료거든요. 만약에 이 뿌리까지 침범을 해서 많이 손상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파절이 됐는데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끝에만 조금 깨졌다. 이런 경우에는 레진 치료로 충분히 또 치근이라는 말이 네. 요 치아에 이제 이 뿌리 있는 쪽을 말하거든요. 치주염이 생겨서 그러니까 치주염이라는 게 여기 있는 치석에 이게 다 세균 덩어리거든요. 이게 치아 뿌리를 타고 이렇게 안으로 감염이 돼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뼈를 녹이는 거죠. 그런데 위치가 강아지의 경우에는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이게 4번째 앞 어금니예요. 네. 그런데 이 어금니에 요 위치 얘는 뭐가 있을까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비동 있는 쪽 여기가 만약에 높게 되면 그럼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고름이 눈 밑에 차는 거죠. 많은 보호자님들이 여기가 부풀어 올랐는데 피부 질환인가요? 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고 또 피부가 많이 부풀어 오르면 이 주변에 털도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피부병인지 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치근단 농양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치석으로 시작된 그 치주염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나면 이렇게 피부에 손상이 있던 부분도 치료가 같이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대부분 발치를 해야 돼요. 이빨을 빼야 되는 거. 동물들은 사실 우리만큼 양치질을 절대 못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주 봐주고 자주 닦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